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공사 3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수평 방향으로 설치한다. 2.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 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 슬래브, 기초 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4. 타설 이음보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수분시킨다. 다만 타설 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 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이음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타설 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설치해야죠. 그렇죠? 콘크리트 공사 시 시공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 이음부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4.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시공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 이음부를 두지 않는 것이 좋죠? 그렇죠? 밑창 콘크리트 지정 공사에서 밑창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로 옳은 것은 단 설계 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밑창 콘크리트 설계 강도는 4번 15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이것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지창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물에 균열과 이로 인한 백화가 나타난 경우 재시공 및 보수가 쉽다. 2. 타설 콘크리트면 자체가 치장이 되게 마무리한 자연 그대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3. 재료의 절약은 물론 구조물 자중을 경감할 수 있다. 4. 거푸집이 견고하고 흠이 없도록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비가 증대한다. 재치장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구조물에 균열과 이로 인한 벽화가 나타난 경우 재시공 및 보수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렵죠? 그렇죠? 콘크리트의 양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콘크리트 표면의 건조에 의한 내부 콘크리트 중의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 수분 양생을 실시한다. 2.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5도씨 이상을 유지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라도 살수는 금하여야 한다. 4. 응결 중 진동 등의 외력을 방지해야 한다. 양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등을 행하여 수분 상태를 유지해야죠. 그렇죠?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 철근은 기둥, 기초 또는 바닥판에 정착한다. 2. 정착 길이는 후크 중심 간의 거리로 한다. 3. 후크의 길이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철근의 정착은 기둥이나 보의 중심 위치에 둔다. 이 문제는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철근의 정착은 기둥이나 보의 중심을 벗어난 위치에 두어야 하죠. 그렇죠?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철근을 정착하지 않으면 구조체가 큰 외력을 받을 때 철근과 콘크리트가 분리될 수 있다. 2. 큰 인장력을 받는 곳일수록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길다. 3. 후크의 길이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철근의 정착은 기둥이나 보의 중심을 벗어난 위치에 둔다.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후크의 길이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지 않지요? 그렇죠? 콘크리트 공사 시 철근의 정착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은 보의 주근은 벽체에 정착한다. 2.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한다. 3.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한다. 4.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이 문제는 2020년도에 2번,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철근의 정착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해야죠?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법 중 구조보강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표면 처리 공법 2. 주입 공법 3. 강제 보강 공법 4. 단면 증대 공법 구조 보강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표면 처리 공법은 외적 보수 공법이죠? 그렇죠?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WCB를 하절기 공사 때보다 약간 높게 한다. 2.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4.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201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WCB를 60% 이하로 낮춰야 하죠? 그렇죠? 한중 콘크리트의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콘크리트의 비빔 온도는 기상 조건 및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한다. 3.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5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으로 한다. 4. 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 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골재는 직접 불꽃을 대지 않아야 하죠? 그렇죠? 보통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결과 중 균등한 슬럼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상태는 슬럼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상태는 4번 그림처럼 슬럼프는 균등한 슬럼프가 가장 좋은 상태죠? 그렇죠? 해설에 슬럼프 콘과 슬럼프는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80mm 이상일 때의 슬럼프 허용 오차 기준으로 옳은 것은 슬럼프가 80mm 이상일 때의 슬럼프 오차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플러스 마이너스 25mm죠. 25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m, 50에서 6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5mm죠. 이것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공기량 1% 증가 시 슬럼프 값과 압축 강도 변화 값으로 옳은 것은 슬럼프 값과 압축 강도 변화 값으로 옳은 것은 1번 슬럼프 값은 2% 증가하며 압축 강도는 4에서 6% 감소하고 단위 수량은 3% 감소하죠. 그렇죠? 콘크리트 배합 시 시멘트 15포대 600kg이 소요되고 물 시멘트 비가 60%일 때 필요한 물의 중량은 물의 중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과 시멘트의 비는 시멘트의 무게분의 물의 무게죠. 따라서 물의 무게는 물과 시멘트의 비 곱하기 시멘트의 무게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물 시멘트 비가 60%이므로 소수로 0.6 곱하기 시멘트가 15포대, 무게는 중량으로 가므로 600kg, 계산하면 360kg. 정답은 1번 360kg이죠. 서머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물치장 콘크리트이며 주로 바닥공사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콘크리트가 경화하지 않은 시간에 흑손으로 마감하는 것이다. 2.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진공 매트로 수분과 공기를 흡수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3. 자갈,
모래 등의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물, 그리고 발포제를 배합하여 만드는 일종의 경량 콘크리트이다. 4. 건나이트라고도 하며 모르타르를 압축 공기로 분사하여 바르는 것이다. 서머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제창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진공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서머콘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은 숏크리트에 대한 설명이죠. 지하 굴착 공사 중 깊은 구멍 속이나 수중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타설할 수 있는 기구는 1. 케이싱 2. 트레미관 3. 슈트 4.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타설할 수 있는 기구는 2번 트레미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수중에 콘크리트를 수송하는 관이죠. 그렇죠? 화강암의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1. 염산 2. 소금물 3. 황산 4. 질산. 화강암의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번 염산으로 닦아내고 즉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죠. 그렇죠? 콘크리트 공사의 일정 계획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규모 2. 거푸집의 존치 기간 및 전용 횟수 3. 시공도 작성 기간 4. 강우, 강설, 바람 등의 기후 조건. 콘크리트 공사의 일정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3번 시공도 작성 기간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선 조립 공법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단계죠. 콘크리트 공사에서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일정 간격으로 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KSF 4009에서 규정을 따를 때 콘크리트 최적 얼마당 강도 시험 1회를 실시하는가? 콘크리트 최적 얼마당 강도 시험 1회를 실시하는가? 2번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서 150세제곱미터마다 1회의 시험을 해야죠. 이것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슈미트 해머를 이용하여 측정 후 콘크리트의 강도를 계산할 때 실시하는 보정과 관계없는 것은 1. 타격 방향에 따른 보정 2. 콘크리트 수분 상태에 따른 보정 3. 압축 응력에 따른 보정 4. 반발 경도에 따른 보정. 강도를 계산할 때 실시하는 보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4번 반발 경도에 따른 보정이죠. 반발 경도는 굳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다음 중 콘크리트 타워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에서 콘크리트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곳은 1. 슈트 2. 버킷 3. 플로어 호퍼 4. 타워 호퍼. 콘크리트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곳은 3번 플로우 호퍼죠. 이것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혼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한다. 2. AE제는 시공연도를 향상시키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킨다. 3. 지연제는 서준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 등의 석고를 혼합하여 응결을 지연시킨다. 4. 촉진제는 응결을 촉진시켜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를 크게 한다. 시멘트 혼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시멘트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멘트 중량의 5% 이상이 아니라 5% 이하를 사용하죠. 그렇죠? 콘크리트 공사에서 사용되는 혼화 재료 중 혼화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공기연행제 2. 감수제 3. 방청제 4. 팽창제. 콘크리트 공사에서 사용되는 혼화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팽창제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주입하는 혼화제죠.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보 바닥판의 이음은 그 간 사이의 중앙부에 수직으로 한다. 2. 바닥판은 그 간 사이의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때는 작은 보 너비의 2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붙는다. 3. 기둥은 기둥판, 연결보 또는 바닥판 위에 수직으로 한다.
4. 아치는 아치축의 직각으로 한다. 콘크리트 이어붙이기 이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3번 기둥은 기초판, 연결부 또는 바닥판, 하단에 수평으로 해야 하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철골 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